예, 대북 철도 테마주의 어떤 상징적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인데 일단 현대로템의 상승 배경이 궁금하고 또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문숙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가장 좋았던 건 우리 대북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해서 저 또한 뭐 보유자 입장은 아니어도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다른 종목들이 하락했던 폭보다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의 지금 최저 바닥을 찍고 오늘도 현대로템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관련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또 이제 유엔의 어떤 대북제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철도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자, 뭐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1차 조사에 정밀 조사를 착수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내적으로 준비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느끼셨겠지만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는 거의 바닥, 이제 완전한 바닥이라고 저희 90%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올해 7년 만에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언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한 12월 달부터 불거졌던 악재,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이며 이렇게 오고 갔던 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좋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냥 미지수로 숙제를 남겨놓고 해를 넘겼고요. 그런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1차가 해결이 되고 여기에 다시 또 이란과의 사태가 벌어진 부분들인데 사실 그럴 때 대북주들이 전혀 하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동이 없었다. 악재에 거의 이제 둔감해진 거죠. 그건 어찌 보면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주가의 바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대북 관련주의 상승 배경은 그런 모습이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마 그러면 신규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보유자의 입장이면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 질문이 제일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시장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실적주가 주를 이룬다는데 그럼 테마주의 하나인 대북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종목 교체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갈등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을 드리면 일단 대북 관련주는 그전에 한참 대북 관련주가 붐이일 때는요. 이것저것 모든 섹터가 뭐 신재생이며 뭐 농협 등등 뭐 그리고 이제 뭐 자연 생태계 그리고 뭐 수질이라든지 아주 많은 것들이 거의 코스닥의 대부분을 대북주들이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압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육 관련 행사에서 북한과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빼놓을 수 없고요. 또 철도, 도로 이런 분야들은 어찌됐건 가장 핫하게 지금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 홀딩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조금 소외받는 그런 섹터를 갖고 계신다라면 또한 대북주가 너무 많다라면 오늘 같은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주가 하락할 때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손절이어도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면서 좋은 섹터. 그러니까 같이 하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종목에다가 베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북 관련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현재 그림에서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달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섹터 쪽의 종목이라면 홀딩을 하시고 또 너무 많거나 아니면 그 외에 좀 자질구레한 그런 섹터다라면 과감하게 지금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경협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경협주는 그냥 두시고 차라리 정치 섹터나 아니면 뭐 정책 섹터나 정이 또 그게 마음에 정치가 싫다면 중국 소비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정호 파트너도 남북 경협주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좀 프레시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남북 경협주들은 어떤 종목이 테마주인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정도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다 팔겠다. 일단은 전 시장에서 나오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매물벽으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물려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호재가 아니고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즉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붙어도 매물벽이 굉장히 좀 두껍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면은 뭐 정치 테마주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남북 이런 테마주들은 상승 이용해서 물량을 줄이는 전략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북 경협 이슈에만 의존하는 종목 말고 자체 발강, 주가 상승 촉매제와 방아쇠가 있는 그런 경협주를 좀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상 하자가 없는 그런 경협주 중에서 스타 종목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철 파트너도 남북 경협주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실 남북경협주들이 이 앞전에 이제 시세를 줬었던 스타트를 누가 끊었느냐일 텐데 그거는 트럼프가 시작을 해준 거였고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 북한 쪽에 눈길을 줘야 되는데 지금 눈길을 그쪽에 줄 틈이 많이 없죠. 중국이랑 한번 이제 크게 전쟁을 그러니까 뭐 무역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이란 쪽으로 또 한번 이제 화살이 이슈가 한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제 대선을 하기 위해서 자국 쪽 판벨트나 러스트벨트를 이제 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북한의 김정인 위원장을 만날 그런 시간이나 이슈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빅 이슈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점이 한 가지 이슈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에서 DMZ나 아니면은 뭐 평화공원 이슈가 발생이 돼가지고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손 치더라고 쳤을 때 과연 주식시장에서 뭐 전의 전쟁이라고 하는 테마주끼리만 놓고 봤을 때 이 남북 경협이 세냐 아니면은 총선이 세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지금 그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총선 쪽에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주는 수급 싸움이고 그다음에 전의 싸움인데 이쪽으로 갈 자금들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 이쪽에 가려고 하는 트레이딩 자금들은 이 총선 쪽에 정책 쪽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뭐 트럼프 이슈로 보더라도 빅 이슈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자금의 흐름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반등을 통해서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이 테마색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연히 남북경협보다는 더 센 그리고 더 핫한 총선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북경협주를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국 대선 관련 핵심 이벤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월 혹은 8월 정도 되면은요, 민주당 전당,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갖고 야당 대선 그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9월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 첫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11월 3일 날 미국 대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의 어떤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어떤 스토리 안에서 북미 뭐 실무 협상, 고위급 협상, 정상회담이 과연 전개되는지, 실제로 전개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남북경협주 진지하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묘한 흐름 업앤다운이었습니다.